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지난 9월 1일 유튜브 건담인포 채널을 통해 신작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의 프롤로그 영상이 전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담 애니메이션은 작품이 방영되기 전은커녕 작품 안에서도 세계관이나 설정을 설명해주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수성의 마녀는 프롤로그 영상을 통해 주인공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세계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와 모빌 슈츠의 개발 단계에 대한 설정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건담치고는 꽤 이례적인 방식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프롤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설정들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제가 게시한 영상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보고 프롤로그에 등장한 기체이자 수성의 마녀 등장 기체들 중 가장 먼저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건담 르브리스와 베기르 배우의 건프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롤로그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프롤로그에서 공개된 여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작품의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고요. 또 아직 본편의 방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에는 프롤로그 영상과 공개된 일부 자료를 토대로 유추한 대량의 뇌피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드 포맷은 바나디스 기관의 카르도나보 박사가 주축이 되어 개발한 의료 기술로 원래는 우주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체 기능 장애를 보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느 연구기관이 그러하듯 바나디스 또한 연구 자금을 대줄 스폰서가 필요했고 그 때문에 지구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기업 옥스어스가 이 바나디스 기관을 인수하게 되었죠. 군사기업의 연구기관으로 편입된 바나디스의 건드 포맷 기술은 당연히 군사적인 기술로 변용되어 모빌 슈트 개발에 사용되었는데요. 조종 계통의 건드 포맷이 사용된 이 모빌 슈트에 건드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모빌 슈트는 간편하게 건담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수성의 마녀에서의 건담은 신경계를 기체와 직결하는 건드 포맷이 활용된 기체이기 때문에 우주세기로 따지면 사이코뮤로 기체를 조종하는 사이코 건담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건드 포맷과 사이코뮤의 차이점은 뉴타입 또는 강화인간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코뮤와 달리 수성의 마녀의 건담은 일반인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건드 포맷은 조종하는 인간의 뇌에 너무 많은 정보를 밀어넣어 과부하된 두뇌에 장애를 일으켜 최악의 경우 탑승자가 사망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성의 마녀의 프롤로그에서 건담의 이 위험성은 여러 방산기업의 집합체인 모빌 슈트 개발 평의회가 건담의 개발사인 옥스어스와 바나디스를 손절하는 빌미가 되죠. 모빌 슈트 개발 평의회는 수성의 마녀의 세계관에서 모빌 슈트 개발에 영향력을 가진 4개의 기업의 연합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은 그레슬리 디펜스 시스템, 제타크 헤비 머시너리, 페일, 그리고 옥스어스 코퍼레이션입니다. 프롤로그에서 평의회는 옥스어스를 빼고 회의를 진행한 뒤 옥스어스의 건담 개발 계획을 완전 동결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또 모빌 슈체 개발 과정에서 질서와 윤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무장 감사 조직인 카테드라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레슬리사의 간부이자 군인 출신인 델링 렘블랑이 그 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델링은 개발 평의회의 허가도 없이 특수부대인 도미니코스에게 옥스어스의 모빌 슈츠 개발 시설인 폴크방 섬멸 작전을 지시했죠. 평의회가 옥스어스의 개발 계획을 동결했고 델링은 폴크방을 공격했을 뿐 아니라 옥스어스의 본사도 공격할 것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프롤로그 단계에서 옥스어스는 이미 사라졌거나 회사는 살아남았더라도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프롤로그에서 옥스어스가 받은 공격은 표면적으로는 건담 타입이 가진 생명윤리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지만 작품에 대해 공개된 여러 정보들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성의 마녀의 세계관에서 지구 사람을 어시언, 우주에 사는 사람은 스페시언이라 부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우주세기 작품에서 어스노이드와 스페이스노이드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 지구연방 쪽이 권력을 가지고 스페이스노이드의 독립 혹은 저항을 주된 갈등으로 삼아 전개되던 우주세기와는 반대로 수성의 마녀에서는 오히려 스페시언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시언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나오는 뉴스의 장면을 보면 어시언과 스페시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어시언의 경우는 빈곤 감소, 공정무역, 교육 격차, 세금, 취업인데 반해 스페시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방위와 안보, 자유경쟁, 사회 기반 시설, 에너지, 그리고 복지죠.
물론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긴 하지만 스페시언들에 비해서 어시언들의 관심사는 기초적인 밥벌이와 관련된 것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이 세계의 지구가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산업이 우주로 진출한 이후에 우주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구권의 경제가 엉망이 된 세계관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롤로그 영상에서 모빌수츠 평의회는 옥스어스가 어시안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에 큰 불만이 있는 듯 보이고 프롤로그 공개 이후 나온 2차 PV와 함께 공개된 추하 출입 한런치라는 캐릭터의 설정을 보면 어시언이 스페이시언에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시언을 주축으로 하는 모빌수츠 평의회가 어시언이 만든 기업을 탄압할 목적으로 만든 무장단체인 카테드랄은 우주세계의 그리푸스 전역 당시 지구연방군 내부에서 어스노이드를 주축으로 지원전당 토벌을 위해 만들어졌던 티탄즈와 그 이미지가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카테드랄과 티탄즈는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 서로 반대가 되긴 했지만요. 프롤로그에서 델링 램브랑은 이 무장감사 조직인 카테드랄의 대표로 나왔지만 본편에서는 여러 기업이 모여 결성된 베네리트 그룹의 회장으로 등장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는 프롤로그에서 나온 건드 포맷이 가진 생명윤리적 약점을 빌미로 만들어진 카테드랄을 기반으로 모빌슈츠를 포함한 전쟁 산업에서 자신의 입지를 키워 결국 이 우주 스케일의 방산산업 자체를 들어먹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이런 행보는 티탄즈의 자미토프 하이만이 데라즈 플리트의 별부스러기 작전 덕분에 지구인들 사이에서 전에 없이 강화된 스페이스노이드에 대한 어스노이드의 혐오 감정을 티탄즈의 설립에 이용했다는 점과도 비슷해 보이네요. 게다가 이미 논키네틱 포드의 재민 기능으로 건담 타입 모빌 슈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백위르베우 같은 모빌 슈츠도 만들어 놨으면서 단지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는 것을 명목으로 연구시설을 몰살시켜버리는 등 고민 없이 선을 넘어버리는 델링의 성격 또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의 주요 빌런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델링은 제타 건담에 등장하는 자미토프 하이만과 유니콘 건담에서 자신들이 가진 방산산업에서의 영향력을 권력으로 휘두르는 애너하임이 합쳐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프롤로그에서 델링의 명령을 받고 건담의 개발시설을 습격한 도미니코스 무대는 그레슬리의 양산형 모빌 슈츠인 하인그라와 대건담 전용 전술병기로 만들어진 듯한 백이루 배우라는 모빌 슈츠를 사용했습니다. 프롤로그 영상의 전투 장면을 보면 건담 르브리스 양산 시작기에 제밍을 걸어서 아주 손쉽게 처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백이루 배우의 백팩에 장비된 논키네틱 포드의 기능으로 유선식 원격 조작 단말의 사용 대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건드 포맷과 사용자의 링크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설정상 이 장치의 기능은 이전에 있었던 무인병기 드론을 활용한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데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군인 출신이라는 델링 램블랑이 참여했던 전쟁이 무인기를 활용한 이 전쟁이었고 감정이 없는 기계가 인간을 학살하는 전쟁을 겪은 것이라면 그가 건드 포맷을 왜 이렇게까지 부정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백위르 배우는 건드 포맷을 사용한 모빌 슈츠를 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체긴 하지만 통신을 차단하는 이 기술 자체는 이전에 있던 것을 활용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또 이 백위르 배우는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사용하는 것을 상정해서 만들어진 기체라고 합니다. 백팩에 달려있는 눈같이 생긴 부분은 센서라고 하고 우주용 기체이기 때문에 날개같이 생긴 이 부분은 날개가 아니라 냉각장치라고 하네요. 발 부분은 새의 발톱처럼 생겨서 근접전투에서 무기로 활용할 수 있고 양손에 장비할 수 있는 베요넷이라는 무기는 이문형 빔건과 실체 검이 합쳐진 총검류의 무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편에 등장이 확정된 미카엘리스라는 기체가 백위르 배우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체 부분의 디자인이 거의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백위르 배우가 사용하는 무기를 미카엘리스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아무튼 프롤로그에서부터 건담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재민 기술을 가진 기체들을 주인공 기체인 건담 에어리얼이 어떻게 극복해내는지가 본편 애니메이션 초반부에 다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프롤로그의 주인공 기체라고 할 수 있는 건담 르브리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드 포맷이 활용된 기체입니다. 프롤로그에 나온 카르도 나보 박사의 대사를 들어보면 파란색 양산 시험기와는 다른 특별한 기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물론 겉보기에도 다르고 사용하는 무기에도 차이점이 있지만 제 생각에 이 기체는 영상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특징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롤로그 영상 초반부에 나온 엘노라 사마야의 대사를 들어보면 이 기체를 만든 목적이 건드 포맷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테스트 파일럿도 아니고 모빌 슈츠 개발자인 나딤 사마야가 탑승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시험기와는 달리 이 건담 르브리스는 정규 테스트 파일럿이 타고 있는데도 시동 자체가 안 걸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르브리스는 시험형과는 다르게 건드 포맷이 인간의 뇌에 과부하를 거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추가 장치를 달았고 그 장치 때문에 영상의 초반에 가동이 안 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관과 설정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 프롤로그 영상에서 르브리스가 시동이 안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이 내용이 본편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본 이 르브리스의 추가 기능은 말하자면 일종의 AI입니다. 건드 포맷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두뇌로부터 받은 신호를 토대로 모빌 슈츠를 움직이고 그 동작의 피드백을 두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두뇌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일 텐데요. 이것은 이 장치가 원래는 인간의 신체 일부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만약 인간의 두뇌로 돌려보낼 피드백을 미리 받아낸 다음 인간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를 알아서 처리하는 가상두뇌, 즉 AI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프롤로그 영상에서 카르도 박사는 주인공인 에리에게 르브리스와 이야기해보겠냐는 말을 하기도 했고 마치 르브리스가 에리의 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한 화면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카르도 박사는 르브리스가 아직 뒤집기도 못하는 악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르브리스에는 건드 포맷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AI가 설치되었는데 이 AI가 인간으로 따지면 악이나 다름없는 수준인 게 문제가 돼서 시동이 안 걸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또 르브리스의 전투 장면에서 건드 포맷으로 르브리스와 연결된 에리가 보낸 신호는 이거였고 르브리스가 가동하기 전에는 카르도 박사의 부탁으로 에리가 르브리스에게 이 세상이 무섭지 않은 곳이라는 걸 설명해줬습니다. 4살 아기의 시점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3살배기에게 구구단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처럼 갓 태어난 르브리스에게 이것은 처리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었지만 요 정도 난이도의 대화는 처리할 수 있는 신호였기 때문에 르브리스의 시동이 걸린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인그라를 공격하는 장면에서도 에리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동그란 화면에 3개의 점을 지정하자 르브리스가 해당 모빌 슈츠들을 공격해 터트려 버렸는데요. 아마 여기에서도 에리는 생일 케이크처럼 동그란 모양의 화면에 촛불을 켜고 싶다는 정도의 상상을 한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르브리스는 에리의 단순한 신호, 여기에 불을 붙이고 싶다에 반응해 공격을 실행한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편의 주인공이체로 등장하는 건담 에어리얼은 이 르브리스의 AI를 그대로 장착하고 있을 것 같고 프롤로그와 본편 사이에 흘러간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 인공지능이 에리를 학습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건담 에어리얼을 주인공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건담 르브리스는 건드 포맷을 활용해 탑승자의 신체처럼 기체를 조종할 수 있고 사용하는 여러 무기에도 건드 포맷의 무선식 조종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특징적인 무기는 단연 이 실드입니다. 이 실드는 컴포 건비트 실드라고 불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안티 빔필드 기능이 있어서 빈병기를 도탄시킬 수 있습니다. 분리되었을 때는 비트 스테이브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비트 스테이브는 추력 노즐과 자세 제어 스러스터 그리고 빔 캐논을 장착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입체 공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인공 건담이 시작부터 판넬류의 무기를 달고 있는 건 좀 놀랍네요. 그리고 손에 드는 총은 리시버건인데요. 빔을 빠른 속도로 속사할 수 있고 폭이 넓은 빔 블레이드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 여기에 빔 스테이블을 장착하면 고출력 빔 발사 기능이 잠금 해제되어 더 강한 활용을 낼 수 있는데 이 모드는 건비트 라이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백팩에 끼워둘 수도 있는데요. 이 거추장스럽게 생긴 백팩에는 리시버건 뿐 아니라 분리된 빔 스테이블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 온 폼이라고 부르는 이 모드에서는 비트 스테이블에 달려있는 추진 장치를 본체 추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 속도가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의 자세 제어 능력, 순간 가속 능력, 그리고 제동 능력 또한 강화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백팩에는 2개의 빔사벨이 장착되어 있고요. 머리에는 헤드발칸이 달려있는데 일반적으로 실탄병기인 건담의 헤드발칸과 달리 이건 빈발칸이라고 합니다. 다만 화력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주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 적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수성의 마녀 프롤로그 영상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제 채널은 건프라 채널이니만큼 프롤로그에 나온 기체들을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그레이드 건담 르브리스와 백위류 배우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제품의 공통인 내용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두 건프라는 프롤로그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미리 예약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미 시판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건담 베이스 기준 각각 19,200원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두 제품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은 조립감이 엔트리 그레이드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폴리캡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고 최소한의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완성했을 때의 퀄리티는 어떻게든 유지해보려는 설계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제 생각에 이것은 어린이와 성인 소비자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반다이의 노력의 결실로 보입니다. 이전의 비우주세기 작품들에서는 이걸 하나의 제품으로 해결하지 못했었기 때문인데요. 시드와 더불어에서는 하이그레이드와 MG 등의 정규 라인업 외에 무등급 제품들이 출시됐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완성했을 때 퀄리티가 개판인 대신 가격이 무척 저렴하고 부품 개수가 적어서 조립도 쉬웠죠. 그리고 건담 에이지에서는 어드밴스드 그레이드라는 별도의 제품군이 나왔었는데 이전에 나온 비우주세기 무등급 제품들에 비하면 색 분할은 좀 나아졌지만 가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었죠. 이 제품들은 아마도 복잡한 건프라를 조립하는 게 불가능하고 비싼 가격의 제품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출시한 제품들이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낮은 퀄리티의 제품을 가지고는 소비자가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제품들은 메인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 구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철혈의 오펀스에서는 어린이용 제품이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철혈 등장기체들의 하이그레이드 제품들은 프레임 부품까지 전부 들어있는 등 대체로 퀄리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작품의 평가와는 별개로 건프라를 만들었을 때 만족감은 매우 좋았지만 어린이들이 만들기에는 조립 난이도가 높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발매가 시작된 엔트리 그레이드에서 반다이는 이전에 나왔던 어드밴스드 그레이드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준수한 색분할과 뛰어난 가동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품수가 적고 조립 난이도가 쉬워서 어린이들이 만들기에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죠. 자, 이 엔트리 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반다이는 어린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쉬운 조립 방식과 성인 소비자가 원하는 완성했을 때의 퀄리티 양쪽을 하나의 제품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성의 마녀의 건프라는 무등급이나 별도의 어린이용 제품 없이 기존보다 조립 난이도를 낮춘 형태의 하이그레이드 제품 라인업 하나로 밀고 나가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립 매뉴얼도 보면 컬러를 넣고 영문 설명을 써줘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도우려는 노력을 했다는 게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수성의 마녀의 모든 제품이 조립이 간단하면서도 일정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건 환영해줄 만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진짜 제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르브리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박스 아트는 수채화 느낌의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습니다. 수성의 마녀 시리즈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디자인이네요. 먼저 흰색 런너를 보면 시스템 사출로 비트 스테이브 부품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백팩 부분이 별도의 런너로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프롤로그 영상에 나온 양산 시작기의 제품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 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인몰드 성형으로 나온 흉부 부품입니다. 저는 기술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인몰드 성형이라는 것은 클리어 부품에 인쇄된 필름을 부착한 상태로 사출하는 것으로 건프라에는 처음으로 적용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또 이 부품은 인몰드 방식이 아닌 무늬가 없는 클리어 부품으로도 제공되는데요. 여기에 붙이는 스티커가 또 특이합니다. 양면 인쇄 기술을 활용해서 접착면에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클리어 부품 뒤쪽에 붙이면 인몰드 성형된 부품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재단된 스티커는 접착면에 그림이 그려있지 않아서 이걸 사용하면 건드 포맷의 링크가 꺼진 상태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출된 런너에는 분홍색 부품들과 함께 머리에 들어가는 초록색 부품, 회색 클리어 부품, 그리고 빔블레이드용 이펙트 파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빔사벨용 이펙트 파츠는 일반적인 하이그레이드 건담에 사용되는 부품과 같은 조형인데요. 파란색으로 사출되어 있어서 꽤 독특하게 보이네요. 자, 머리 부분은 일단 색분할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마에 클리어로 된 부품과 헤드 발칸까지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눈과 메인 카메라의 스티커는 일반적인 호일실에 비해 광택이 더 좋아서 코팅된 부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가슴 부분은 역시 전면부에 인몰드 성형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저는 추가로 사출된 부품을 링크가 꺼진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부품은 앞쪽으로 뽑아서 간단하게 교환해 줄 수 있습니다. 백팩은 빔 스테이블을 끼워주는 부분이 가동되는 구조이고 빔사벨 수납부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팔꿈치 부분은 완전 접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가동률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어깨 부분의 추가 장갑 부분도 약간 가동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에 동력선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디테일을 신경 써준 건 꽤 만족스럽네요. 손 부분은 일반적인 쥔손만 들어있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긴 하지만 다른 표정의 손이 들어있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다리 부분은 이중관절을 사용해서 좋은 가동성을 보여줍니다. 허벅지 뒤쪽에 버니어가 있긴 하지만 딱히 가동을 방해한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또 무릎 부분에 추가 장갑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다리를 굽힌 각도에 맞춰서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은 철혈 펀스 계열과 비슷한 구조로 나와 있어서 아주 자유롭게 가동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목에 C형 관절을 채용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지고 놀면 관절 내구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콤포비트 실드는 조인트 파츠를 사용해서 팔 부분에 끼워줄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꽤 멋지게 보이네요. 그리고 비트 스테이브 상태로 분해한 다음 백팩에 끼워서 비트온 폼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리시버 건에도 부착해줄 수 있는데요. 다만 별도의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 스테이브가 날아다니는 연출을 해주는 건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묵직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이질적인 디자인의 건담이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조립 난이도에 비해서 훌륭한 퀄리티와 멋진 가동성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작품의 호불호와는 별개로 건프라로서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백이류 배우도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박스 아트에는 건담 르브리스와 비슷한 컨셉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꽤 예뻐서 수성의 마녀 시리즈는 박스 아트 모아놓는 맛이 있을 것 같네요. 런너를 살펴보면 백이류 배우 또한 르브리스와 같이 시스템 사출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할되어 있는 부품을 봤을 때 똑같이 생긴 부품이 많은 미카엘리스의 건프라 발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네요. 짙은 보라색 런너는 프레임 부품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장갑은 연보라색 런너와 흰색 런너에 나누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백팩 부분은 큼직큼직한 부품으로 따로 사출되어 있고 베요넷의 칼날 부품은 연두색 런너로 사출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에 클리어 부품이 꽤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하이그레이드 치고는 많은 양의 클리어 부품이 포함되어 있네요. 스티커는 르브리스에 사용된 신형 양면 스티커가 아니고 일반적인 호일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키넥틱 포드에 사용하는 리드선 하나가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논키넥틱 포드용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 부분은 매우 독특한 생김새의 백이류 배우의 얼굴이 좋은 퀄리티로 조형되어 있는데요. 근데 기껏 카메라 부분을 클리어 부품으로 사출해 놓고 이 위에 스티커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야말로 르브리스에 들어있는 양면 스티커를 활용해서 클리어 부품 안쪽에 스티커를 붙이게 나왔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다른 클리어 부품과 광택이 달라지는 게 싫어서 머리 부분에는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건프라의 허리 부분이 상체에 붙어있는 것과 달리 이 제품의 경우 골반과 허리가 한 부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가동에는 문제가 없네요. 또 가슴 중앙에는 콕핏이 달려있는데요. 조종석 의자의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파일럿 피규어 같은 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스커트 부품은 딱히 관절이 없이 대충 끼워 놓는 느낌이라서 어느 정도 가동을 해줄 수 있네요. 백팩은 앞쪽에서 보면 거대한 센서가 눈에 띄고요. 뒤쪽에 달린 날개 모양의 냉각 장치와 논키넥틱 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날개 부분은 펼쳐지는 기믹이 있습니다. 바깥쪽 날개에는 색분할이 되어 있지만 안쪽에 있는 날개에는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네요. 논키네틱 포드는 리드선에 조인트 부품을 끼워서 사출된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다만 조인트 부품은 두 쌍이 있는데 리드선은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리드선을 반으로 잘라서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어차피 논키네틱 포드용 스탠드가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꺼내놓는 연출을 해주는 건 문제가 있네요. 팔 부분은 구조가 특이한데요. C형 관절로 된 팔꿈치 부품을 나머지 부품으로 덮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 부분이 나누어지지 않은 듯한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겉보기에는 좀 밋밋해 보이네요. 르브리스와 마찬가지로 손 부품은 일반적인 쥔손만 들어있는데요. 이 녀석은 아마 모두가 이 베요넷을 손에 끼워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손이 없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리 부분은 기믹이 꽤 많은데 일단 무릎 보호대 부분이 가동됩니다. 또 발 앞부분의 발톱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접었을 때 모양이 안 예뻐서 저는 펼친 상태로 전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브리스와 마찬가지로 백이르 배우의 발목도 C형 관절로 돼 있어서 내구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냄새가 나네요. 또 이 제품의 골반 부분은 양쪽이 똑같은 부품을 사용해서 최대 180도까지 움직여지는 구조인데요. 게다가 사이드 스커트까지 없기 때문에 이런 괴상한 포즈까지 가능합니다. 가동성이 필요 이상으로 좋다는 게 좀 재미있네요. 자, 아무튼 완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건담에 등장하는 기체치고는 일단 디자인이 너무나도 독특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지만 취향에만 맞는다면 꽤 매력적인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가격도 같고 같은 날 발매되기도 한 건담 르브리스에 비해서 들어있는 스티커의 품질이나 전체적인 디테일 면에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제품인 것 같긴 하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한꺼번에 리뷰해 보았습니다.
일단 프롤로그 영상이 꽤 멋지게 뽑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구매욕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두 제품 모두 조립 후의 만족감이 꽤 좋은 편이었고, 또 프롤로그 영상도 꽤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수성의 마녀 본편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물론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방심할 수는 없겠고,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해도 제가 좋아하는 묵직한 느낌의 건담 애니메이션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오늘 만들어본 두 개의 건프라에서 반다이가 이 작품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모쪼록 수성의 마녀가 잘 돼서 건담 프랜차이즈가 더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 반다이가 이걸로 돈 많이 벌어서 우주세기 작품도 팍팍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한동안 08소대를 다루다가 이번 주는 수성의 마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도 다시 08소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